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만 하고 잠깐 거실을 걸었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을 보러 잠깐 나갔는데 금방 숨이 차고 의자부터 찾게 되는 그 답답한 경험 말입니다.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고기나 계란도 먹는데 기운은 점점 빠지고 몸이 무겁다며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니 더 답답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으면 근육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똑같이 챙겨 드셨는데도 어떤 분은 70대에도 매일 산책을 거뜬히 하시고 또 어떤 분은 60대인데 벌써 지팡이에 의지하는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음식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흡수율이었습니다. 먹었다고 다 내 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영양과 근감소증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로 10년을 있었고 현재는 노인 전문 클리닉에서 환자분들과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생활하며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다리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관리가 흔들리고 면역력이 무너지고 작은 병에도 크게 쓰러지는 몸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73세 이명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일 두부반 모아 고기 반찬을 드셨는데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음식을 드셨는데도 근육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의 70에서 80%가 흡수되던 것이 60대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는 말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75세 오영숙 어르신은 몇 년째 다리에 힘이 없어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셨는데 단 3개월 만에 다시 공원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흡수될 수 있는 단백질을 맞춤형으로 드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답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 몸속에서 실제 근육으로 바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상이 약국보다 먼저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없이도 10년 전 체력을 충분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힘이 빠진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언제세요? 라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예전엔 마트 가서 장을 봐도 집까지 들고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2봉지만 들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혹은 아침에 일어나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허벅지에 힘이 없어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젊은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줄 아세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이자 면역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주 간단한 예로 볼까요? 감기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젊을 때는 이틀 3일이면 낫던 감기가 60대 이후에는 일주일 이상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의 상당 부분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효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못해 회복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병에 걸리면 더 크게 아프고 더 오래 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혈당 조절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잡아주는 가장 큰 기관은 췌장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육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쓰는 창고가 줄어드니까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의 상당수가 근육량이 정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밥은 똑같이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겼지라고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경험하신 적 있나요? 그 순간이 바로 근육이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냥 관절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졌다는 몸의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분명 밥도 잘 드시고 단백질도 챙겨 먹는데 왜 계속 기운이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 내가 먹는 게 근육으로 안 가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76세 김성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루 3끼 꼬박 챙겨 드시고 고기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지고 장거리 걷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체중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근육량은 1년 사이에 10% 이상 줄어들었더군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은 빠지고 지방만 늘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무겁게만 느껴지지 실제 체중은 별로 변하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그것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잠시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단단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물렁해진 것 같나요? 바로 그 차이가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효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잃는 속도가 빠르지만 회복하는 속도 또한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생각보다 빠릅니다. 단 2주 만에도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는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둥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고 또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니 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예전엔 집 앞 시장까지 금방 걸어갔는데 이제는 2배는 걸리는 것 같다.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걸음을 뗄 때 다리가 잘 안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 회복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손에 작은 상처가 나도 며칠이면 아무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일주일이 지나도 덧나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늙어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근육에서 나오는 회복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잦은 피로감입니다. 분명히 밤에 7시간, 8시간 푹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 자꾸 졸리고 기운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창고 같은데 그 창고가 비어 있으니 아무리 잠을 자도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아, 그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몸이 근육을 챙겨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선생님, 저 진짜 그래요. 걸음이 느려졌어요.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늘 피곤해요 하고 말이죠. 실제로 74세 최영수 어르신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밥도 잘 드시고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항상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동년배 평균보다 15% 이상 낮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단백질 섭취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되지 않아 근육으로 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맞춤 식단을 통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를 함께 드시게 했더니 단 2달 만에 걸음 속도가 빨라지고 피로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호는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늘 피곤하다. 이 3가지가 반복된다면 지금 당장 근육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바로 정비소에 가듯이 우리 몸의 근육 신호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도 걷는 게 예전 같지 않은데, 작은 상처도 오래 가는데 늘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근육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다행인 건 이 변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챙겨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 흡수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 한 접시를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쪼개져서 몸 구석구석 근육으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산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단백질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은 잘 먹는데 왜 힘이 없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밥상 위에서 위장까지는 잘 갔는데 근육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기름 넣는다고 차가 잘 달리나요? 만약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목이 막히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단단한 음식, 예를 들어 질긴 고기나 거친 잡곡 같은 것을 분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매일 먹는데라고 말씀하셔도 실제로는 위 속에서 소화가 다 안 되고 그냥 배설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은 게 헛수고가 되는 셈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께 맞는 단백질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할 때 필요한 조력자 영양소들, 예를 들어 아연이나 칼슘 같은 것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오래 꾸준히 드실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부담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0세 이경자 어르신이셨습니다. 늘 고기를 먹었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다며 찾아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낮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고기는 꾸준히 드셨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실제 흡수율이 떨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자체가 부드럽고 흡수율이 높은 식품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계단 오를 때 덜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흡수되어야만 근육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몸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넘어짐이 잦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병에 잘 걸리는 몸이 됩니다. 결국은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근육을 지키면 단순히 몸이 강해지는 걸 넘어서 마음까지도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 반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왜 먹어도 힘이 없는지 그 숨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챙겨야 근육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께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제가 2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며 찾아낸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약국 선반에 있는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밥상에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건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국물 낼 때만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한 줌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건새우 20지만 드셔도 계란 3개를 먹은 것과 같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칼슘과 아연까지 농축돼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건새우를 권해드린 환자분들 중에는 2달 만에 다리에 힘이 붙어서 다시 산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아니, 황태는 해장국 아니야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황태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 흡수율에 있습니다. 얼리고 녹이고를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풀리기 때문에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드시면 곧바로 근육 합성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73세 박영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셨는데 불과 3주 만에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아닌 밥상에서 해결한 결과였죠.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그냥 식물성 단백질이지 뭐하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검은 콩은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검은 껍질 속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젊게 만들어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기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자체의 양뿐 아니라 흡수 효율까지 높여줍니다. 제가 만난 78세 이기영 어르신은 검은 콩밥을 한 달 챙겨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가 덜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보조 성분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단백질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벽돌과 시멘트와 철근이 모두 들어있는 종합 세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은 모두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는 검은 콩밥, 저녁에는 건새우 볶음.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이 꽉 채워집니다. 약국에 가서 알약을 고르는 대신 부엌에서 반찬을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르신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육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집도 돈도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밥상 위에 올라오는 그 한 접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력이고 회복력이고 활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소중한 근육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계단이 힘들고 걸음이 느려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10년 전 체력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약국 선반에 비싼 영양제를 올려두지 않아도 부엌 식탁 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 2달 만에 다시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이 차던 분이 이제는 손주와 함께 뛰어다니는 모습. 이런 변화를 저는 제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공통된 출발점은 늘 같았습니다. 밥상에서 찾은 단백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에 근육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2주만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 보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붙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건 단순히 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두 다리로 시장에 가고 내가 내 두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내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그 삶을 지켜내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은 독립적인 노후의 상징이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줄 기둥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운동법도 필요 없습니다. 밥상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체력과 자신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